안녕하세요. 대전 대신고등학교 교사 이경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한다는 것. 세 번째는 수시 모집 지역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 급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입학 전형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또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그 서울대만의 입학 전형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이나 그 미래 교육의 방향에 따른 그 입학 전형의 틀을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의 입학 전형은 그동안 아주 단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에서 수능 100%로 반영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입학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직유는 어차피 뭐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뭐 동일했으니까 또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계속 3.2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을 계속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시 일반 전형의 경쟁률은 6.85대 1로 작년에 8.42대 1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재학생의 인원이 한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나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입시 정보의 부재 등 여러 불안 요인도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좀 작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내년 2022학년도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되면서 아마도 모집 인원 감소로 내년도 서울대 직윤의 경쟁률은 한 3.9대 1 정도, 이 정도로 아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일반 전형은 좀 올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모집 인원이 좀 감소하는 만큼 일반 전형도 소폭으로 경쟁률이 좀 증가하겠죠. 하지만 최근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한 상황을 좀 감안하면 7대 1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정시는 그러면 수시로 2월 되는 인원까지 좀 포함을 시키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 수능 최저는 곧 얘기 좀 또 하겠습니다만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까지 좀 포함하면 10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시를 30%까지 늘리다 보니까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그 수시 직윤에 추천되는 2명은 무엇보다 세계 2등급을 요구하는 수능 최저 전형도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야 할 듯한데요. 올 3학년은 코로나 여파로 그 세계 3등급으로 최저를 좀 완화시킨 점을 좀 고려할 때 내년에 서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내년도 입시 환경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한편 수시 일반 전형은 최근 학령 인구 감소, 또 학종 준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종 준비가 어려워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볼 때에 경쟁률이나 또 그 학생부의 수준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좀 학생부 수준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올해와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수능 최저도 없는 만큼 대전 대신고 학생들이 좀 적극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전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입학 전형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2023년도에 변화될 내용,
현재 고1이 치를 대입에 해당되는 사안이 되겠죠. 2023학년도에 변화될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시 모집에서 이제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서울대가 이제 그동안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100%로 학생을 좀 선발했는데 이러한 선발 방법에 좀 파격적인 변화를 좀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정시 모집,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60%에 교과를 40%나 반영하는 이런 방식을 좀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로에 부합하는 선택 과목을 얼마나 잘 이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 학업 성적, 이 성취도죠. 학업 성취도,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서 A, B, C 등급으로 정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서울대 정시는 수능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대 정시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 특히 서울대 정시 직윤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요, 수능만 잘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학 중에 또 다양한 학교 활동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서울대 정시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수능 100%니까 학교 활동 안 하고 그냥 심지어 검정고시까지 하면서 학교 활동 안 하고 그냥 정시 공부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능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는 수능 100%로 하지만 2단계에 가면 다시 교과를 또 20% 정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그런 전형을 좀 도입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대 정시에서도 이제는 학교 활동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 이런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수시 지역 균형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한 것이죠. 서울대 수시 전형은요. 수능 4개 영역, 국영, 수탐 그 중에서 3개 2등급을 좀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좀 신기하죠. 서울대 직유는 전교 1등과 2등, 문과 1등 아니면 이과 1등 이렇게 추천받는 전형인데 수능 3개 2등급을 못 맞춘다니 좀 이해가 안 되신단 말이죠. 그죠? 전교 1등인데 어째 수능 다 5, 1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재학생이 12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또 수능만 주구장창 파는 졸업생이 14만 명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학생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전교 1등 또 2등이라 할지라도 이 학생들이 또 수시 준비를 하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 좀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이제 재학생 중에 이제 수능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또 6만 가까운 학생이 수능 당일에 또 미응시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재학생이 수능 2등급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재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1등급 재학생들만 경쟁하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맞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또 최근에 많은 재학생들이 수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당일에 그냥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이제 6만이 아니라 10만, 15만 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학 중에 모의고사 1등급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은 시골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강남 가서 1등 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가 이 수능 최저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합 7등급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1등급, 또 하나는 2등급. 자, 그러면 또 하나는 4등급을 맞아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두 개가 1등급 나오고 하나는 5등급 나와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골고루 2등급 3개를 다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네, 수능에서 한 과목을 망쳐도 다른 과목에서 보완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대 입학전형은 수능 40%까지 늘려도 절대로 수능 중심의 시대로 되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정시 확대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이 핵심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것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학종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또 잠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라는 카드를 정부가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까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능 중심의 이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죠. 두고 보십시오. 서울대가 이미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의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정시 모집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평가 방식을 속속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정시는 수능이라는 공식이 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학생들은 수능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